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8일이었죠? 네, 8일이었습니다. 단식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중단했습니다. 예, 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자들이 현장에 갔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는 것도 몰랐는데 10년 만에 국회에 왔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년 만에 국회 본청에 나타나는 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앉았죠. 그래 말이 너무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기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이제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이 결정적인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할 만합니다. 좀 이렇게 흔히 이제 막아뜬다고 하죠. 방송에서 좀 조용해질 만한데 단식을 이제 멈추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현장에 있다가 지금 뭐라고? 지금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도 속보로 올라왔는데 야, 진짜 멈추겠다는 거 맞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전격적으로. 네, 그 장면을 나중에 이제 녹화한 그걸 봤는데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대사를 읽는 듯한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응대하는 것도 딱 대사 그리고 연기. 근데 연기를 굉장히 못하는. 그러니까 발연기하는 듯한. 서로 간에 잘 안 들리는 목소리. 아마 안 듣고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대사만 기억했다가. 예, 뭐 사실 끝나서 하는 얘기지만 단식 가지고 저도 이렇게 비판이나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정말 도저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식을 중단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거의 다 이렇게 쓰러져서 그렇죠. 병원에 가면서 이제 단식이 자연스럽게 중단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신박한 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단식 종식 요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거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 국면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이 다시 급부상했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렇죠. 이건 아마 장동혁 대표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오파를 줬겠죠. 줘서 이제 와서 좀 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단식을 중단한 모양새를 취해달라라고 했고 이 그림을 짜서 저 사진이 보여지도록 만든 거겠죠. 텐트 앞에서 저렇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표 물론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끌어안고 그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왔고 그전에 유승민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왔고 그래서 마치 한동훈 빼고는 다 이렇게 보수 통합하는 모양새를 이루는 그런 거를 연출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도대체 왜 이런 장면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구구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또 파고들었죠. 그랬는데 반응들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뭐 눈물을 흘리는 정도, 감동에 젖어 있는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 눈물을? 대표적으로 고성국 TV부터 시작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윤석열의 깃발은 내리고 박근혜 깃발로 모여라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건 뭐 그대로 제목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실 것 같은데 찾아보지 마시고요. 자유우파가 단일 대우가 될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빗나가네요. 그런데 오늘 그 새벽에 동접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다는 고성국 TV.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뷰리핑이 다른 건 몰라도 고성국 TV만큼은 동접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극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분위기도 이제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옳고 그르냐의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그것 정도 남은 거 아니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원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2016년도 탄핵 이후에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예. 라고 해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절연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이제 그 내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되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탄핵 세력까지 다시 끌어올리면 네. 윤어게인의 플러스 박어게인까지 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접자 수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파 쪽, 그러니까 극우 쪽, 본인들이 우파라고 주장하는 이 극우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사실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종족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윤석열을 그러니까 보면 예. 보수 일부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은 그 강이 아니고 이 탄핵이 진짜 탄핵이고 그때는 그건 탄핵이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12.3 때 또는 그렇죠. 12.3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야, 예. 그러고 보면 박근혜는 성군이었네 이런 얘기를 보수 쪽에서 몇 번 제가 했었거든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우파 쪽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 그쪽 알고리즘 안에서는 이게 대정원이 이루어졌다.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 이게 그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 중도하고는 완전히 분들이, 괴리된 예, 그런 그러니까 여러 중도 가지. 확장은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을 중단하는 저런 모양새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가 힘을 받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보수 내에서는. 그래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은 당분간 나타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은 운동장은 지금 넓게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이혜원 후보자를 뭐 지명한 부분이나 물론 논란은 많지만 이런 탕평의 메시지를 내는 것만 봐도 운동장 넓게 중도 보수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까지도 우리가 같이 결집하겠다 이런 게 물론 뭐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더라도 명분상으로 정말 넓게 스펙트럼을 그렇죠. 가져가고 있거든요. 점점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이 고립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잖아요.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곧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 제명 의결이 그대로 가는 거는 수순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한동훈은 제거하고 예. 그리고 윤어게인도 이제 뭐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도 이제 흐지부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고성국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고성국 TV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좀 있는데 왜냐하면 10년도 더 된 얘기지만 고성국 평론가가 말하자면 진보 진영으로 불리다가 정말 오래전에 예. 정말 오래전에 보수로 전환하는 급변침하게 된 계기가 박근혜입니다. 2011년, 12년, 13년 벌써 15년 더 된 얘기죠. 원래 고성국이 YS 맞습니다. 계통으로 해서 예. 온 분이니까. 예. 그래서 예. 아마도 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공교로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재심 청구 마지막 날. 네. 예, 그래서 재심은 청구하지 않죠. 청구하지 않죠. 청구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6일 날 이제 최고위원 회의 네. 예정돼 있거든요. 네. 제명은 의결을 할 것으로 벌써부터 이제 그런 분위기. 제명 의결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좀 단식 와중에 그때 인사한 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실에 있던 메시지 실장인 최진웅 네. 전 비서관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이제 그 인사를 연설 비서관으로 인사를 했죠. 그걸 보면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연설문이나 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서 그 연설 작업을 하던 사람이 네. 연설을 쓴다고 하니까 윤세력과는 절연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밀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예, 뭐 다르게 보면요, 그 연설비서관이 이 연설문을 작성한 대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죠. 예, 늘 그거보다 자기 맘대로 더 뛰어넘어갔죠. 예, 네, 늘 자기 더 맘대로 항상, 네. 하다 보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과 박근혜와 모두 함께 가겠다라는 본인 나름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아니 그런데 2월 19일이면 예.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지금 사형이 구형돼 있고 그렇죠. 선고를 지금 구정 연휴 지나면 바로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일주일 전에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단전단수 그렇죠. 지시 관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싶거든요. 정말 상상한 것 이상의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놀라울 따름인데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23년형 나왔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해서 절절한 사과문 이런 거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피하죠 이제. 다. 아니 심지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23년형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내란을 종식하는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정당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지금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2월에 그 선고를 맞게 되면 과연 뭐라고 할지 억울하다고 할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자고 할지 저는 그 반응을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네. 예.